NFT와 블록체인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첫 NFT 투자 수업 책을 읽고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 뭐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솔직히 잘 못 드립니다. 투자에는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네네. 아, 투자에서 되게 기본이구나 네네. 느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맘카페에서도 이제 NFT 얘기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 핫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뭐 네. 코인 다 막 하락세를 겪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 투자를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NFT 시장이 이제 하이프가 끝났냐, 그러니까 NFT 시장이 거의 지금 보면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년 반이라는 기간 안에 거의 시장 자체만으로도 이제 100배의 성장을 이제 보여주면서 지금은 이제 한 50조 가치의 시장이 이제 결성이 됐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NFT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혁신 기술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 보통 개발자들이 그 혁신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이제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약간 얼리무버 같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진입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패스트무버로 해서 시장에 진입이 되고, 이제 약간 매니아층이 이제 결성이 되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초반에 이제 수익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중들이 많이 올라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너무 이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경우에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경험하는, 이거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 때도 이제 경험을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랑 제가 이제 블록체인 쪽에 사업을 이제 5년 차로 진행 중인데,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과 NFT 이쪽 사업을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한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블록체인하고 NFT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NFT에만 진출하신 분들은 사실 블록체인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NFT 쪽 사업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NFT와 블록체인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NFT의 기술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한 대표님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예전에 삼성 VC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력이 있다고. 네네. 삼성 VC가 그 벤처 투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삼성에서 근무를 하신 거고, 네. 거기서 이제 투자의 관점을 많이 배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네,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의 첫 NFT 투자 수업 책을 읽고서 이제 저자 그 황정한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건데, 책을 읽으면서 약간 좀 많이 공감된 부분이 네. 투자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NFT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성을 이제 동반한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칙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칙이 사실 NFT 씬에서 생기기는 사실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씬이 워낙 짧으니까 네.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계기는 있습니다. 계기는 초반에 저도 수업료를 좀 많이 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NFT요? 네네. NFT도 마찬가지고, 저는 근데 블록체인을 초반에 이제 한 2016년, 17년도에 접했었고, 그래서 그때 암호화폐에 올라탔다가 또 수업료를 한번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 쪽으로, 이제 탈중앙 금융 쪽으로 이제 좀 한참 한 2년 전에 많이 화두가 됐을 때는
아, 디파이 탈중앙 금융을 또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또 수업료를 좀 낸 적이 있어요. 많이 내셨겠네. 디파이까지 해서. 그 다음에 NF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사실은 NFT가 지금에서야 이제 좀 유명해진 건데 이게 사실 2017년, 18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크립토펑크라는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가 사실 2017년도에 이제 그때부터 나왔고 뭐 그때 크립토키티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디센트럴랜드 라는 프로젝트에 조금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뭐 크립토펑크 쪽도 진입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잘 된 것만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예. 그리고 또 없어진 프로젝트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없어진 프로젝트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NFT 투자를 굉장히 조금 초기에 하셨나봐요? 초기에 했습니다. 예, 초기에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NFT가 지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좀 저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BAYC가 하나당 뭐 2억, 3억 막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 때부터 NFT 수집을 하셨어요? 아, 수집까지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약간 단타로 생각하고 이거 되겠어?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에어드랍 받아도 이거 뭐 돈이나 되겠나? 약간 이런 시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 NFT를 산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완전 그냥 장식 네, 예술 작품? 네. 그래서 고가 소유 무슨 약간 수집품 이런 느낌으로 구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비전만 있고 그냥 그 픽셀 하나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좀 진입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네. 최근에는 NFT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NFT 투자를 해도 좋겠다, 좋을까 말까 이렇게 시장을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길라잡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네. 유튜브를 보거나 근데 네네. 유튜브를 봐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런 책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NFT를 이제 좀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한 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 책을 읽으면 뭐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말씀은 솔직히 잘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에는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유명 인사가 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망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하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경험을 해보려고 일부러 좀 투자도 많이 여러 가지 좀 담궈봤던 케이스이기도 하고. 근데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이쪽 시장이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책을 2월 달에 썼는데요. 이 중에 또 트렌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다시 봤더니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이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별을 하고 어떤 NFT를 선별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결국 100%라는 건 없지만은 그나마 이제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NFT를 놓고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저희가 많이 친숙한 PFP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PFP라고 하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Picture for Profile인데, 보통 이제 SNS에 저희가 개인 사진을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개인 사진 대신에 나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프로파일에다 올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BAYC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현재 기준으로 아마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구라는 아이덴티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 뭐 흔히 요즘 얘기하는 플렉스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PFP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대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책에도 이제 명시가 돼 있지만은 명품 쪽, 엔터 쪽, 뭐 저희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리고 뭐 나이키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기업들이 지금 NFT에 다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두 측면으로 봤을 때는 NFT가 미래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초기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 초반에는 이제 정말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이제 맛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 또는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게 되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됨으로써 이제 NFT 쪽에서 이제 수익률이 좀 적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초기에는 사실 그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네. 사면은 막 큰 수익이 나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빨리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네. 어떤 수익률을 극대화 시켰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계속 회자되는 게 BYC지만 네. BYC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대단한 로드맵도 네. 없었고, 크리에이터 벙커는 뭐 지금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장식품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좀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 데이터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BIC가 이 정도면 이 정도 프로젝트면 얼마, 네. 그리고 혹은 이 정도 백허가 붙었으면 얼마, 뭐 이런 그 플로우 플라이스가 형성되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나름 이제 눈치 싸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일수록 앞으로 전망을 더 잘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더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NFT 투자를 할 때 수익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그 폭락, 러그풀 뭐 이런 위험성을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완전 초기 투자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NFT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떠나서 네. 일단은 처음에 이것만큼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내 프로젝트랑 해외 프로젝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해외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미국이 사실은 NFT 하입이 지금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은 맞는데 해외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하입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근데 국내 프로젝트와 해외 프로젝트가 특성이 좀 다른데,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컨셉 또는 이제 뭐 프로젝트의 무언가의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뭔가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주장하는 무언가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되게 확실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딱 와닿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 반면에, 국내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제 해외에서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형태로 좀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그렇죠. 그 정서에 맞게 좀 리폼이 돼서 들어오는 리폼. 네. 리폼 프로젝트 좀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 좀 그렇게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저는 이제 이 특성을 좀 고려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 대신에 국내 프로젝트들은 사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클레이튼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제 클레이튼 기반에 이제 뭐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다들 또 이더리움으로 전향을 해가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또 이어갈 게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지만 NFT는 커뮤니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NFT가
성공적인 NFT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그리고 지지, 소속감, 이 사람들의 소속감, 그리고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본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BAYC가 이제 성공한 사유 중에 하나인데, BAYC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 BAYC 홀더가 되는 분들한테 이 BAYC를 가지고 니네가 이 상업권을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예,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분은 뭐 와인을 거기다 붙여서 이제 브랜딩을 해서 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구조가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BAYC를 같이 홍보를 하게 된 거예요, 홀더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는데, 그래서 BAYC 사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또 많이 확장을 하기도 했고, 그 모델들이 이게 NFT의 정답이구나 라고 당시에는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모델을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펑크 모델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는데 BAYC를 사니까 뭐 오프라인에서 뭐 이런 혜택이 있고 뭐 유용한 어떤 활용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요트에서 파티를 여는데 1000명만 초대를 해갖고 홀더 1000명만 초대해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어떤 희소성의 가치?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다. 약간 NFT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남이 사고 싶은 걸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얘를 팔려면,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력적인 혜택을 주게 됐고, 이 혜택이 근데 지금에는 이제 약간 많은 프로젝트들이 혜택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근데 해외 쪽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뭐 고가의 차량을 혜택으로 건 것도 있고, 고가의 뭐 시계 또는 많은 명품들이 이제 혜택으로 걸리게 되면서 우리 NFT를 사면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혜택 인플레이션이, 저는 이걸 혜택 인플레이션. 혜택 인플레이션. 네. 더 줄게 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혜택을 더 많이 주다 보니까 회사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이켜보면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디파이 쪽. 디파이에서. 네. 이게 역사의 반복이다. NFT에서. 네, 그렇죠. 근데 디파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흔히 이제 이자 농사라고 파밍, 저희가 이제 파밍, 스테이킹하고 파밍을 이제 하면 이자를 준다. 그냥 쉽게 예치하면 자기네 토큰도 이자를 줄게. 이런 컨셉인데,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자가 주니까 이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경쟁을 하려 보니까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는 나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뭐 5%, 10%, 20%, 50%, 100%, 나중에 뭐 1000% 막 이런 것도 나타나고 3000% 막 이런 프로젝트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서 APR 이자의 인플레이션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주는 회사들이 좀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네. 뭐 APY가 뭐 엄청 높다가 네. 근데 그게 마치 요 대로만 지속되면 나 이제 졸업인데 약간 코인 투자 졸업인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갑자기 그 봤던 그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고 네. 뭐 스테이킹도 언스테이킹도 갑자기 안 되고 그러다 막 러그풀도 나고 네. 디파이의 가장 큰 맹점이 사실 그런 어떤 위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탈중앙화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은데 네. 네. 그걸 역이용하거나 네. 안 좋게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잘하려고 했지만 망하는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큰 돈을 넣고서 본인한테는 그 큰 이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NFT나 뭐 코인, 뭐 디파이 이런 쪽이 굉장히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알고 네.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저도 이제 좀 일찍 진입하기는 했지만 수업료를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블록체인 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감각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상식이 아니라 감각이다. 네. 경험이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 그래서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익숙해져야, 뭔가 익숙해져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그냥 암호화폐만 놓고 봐도 5개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 중에 뭐가 좋은지를 따지면, 사실 설명을 읽어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더 알면 알수록 더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이 사실 3개월 전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썼지만, 3개월이면 또 변하고 또 변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들은 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항상 발생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진입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캠도 엄청 많고 복사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NFT 시장이 이제 50조 시장이 됐는데, 근데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이제 악덕 상인들이 이제 모이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BAYC 같은 경우만 해도 유사품들이 엄청 많고 복제본도 엄청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진품 웹사이트를 꼭 확인을 하고 그쪽 커뮤니티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뭐 활동이 없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BYC인데. 네, 뭐. 근데 그런 유사 커뮤니티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유심히 보고 계정 관리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도 이제 책에도 내용이 있지만은 그 부분을 꼽았는데 결국엔 자산인데 너무 쉽게 털릴 수 있고 지금 진짜 그냥 한순간 방심하면 다 털릴 수 있다. 네. 맞아요. 그 분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도 네.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래서 그 지갑을 좀 하드월렛을 여러 개로 해서 분산을 해놨고 네네. 그래서 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네네. 투자에서 되게 기본이구나 좀 네네. 느꼈죠. 그쵸. 아무리 뭐 진짜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BAIC라고 하더라도 네. 혹은 뭐 클론X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블루칩 NFT라고 하더라도 네. 거기다가 내 전 재산의 뭐 대부분을 넣는다 이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렇게 알짜만 있었는데 NFT 지갑이 털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네네. 이런 부분은 NFT 투자에서 아주 기본인 것 같고 네. 이제 근데 좀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NFT 투자라고 하는 관점이 앞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NFT 끝물이다. 막 그런 말도 하면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